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애야. 너는 외국 가서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죽었으면 좋겠어. 한국에서 죽으면 엄마 아빠 그 명예에 누가 되니까 소리 소문 없이 아무 소문 안 들려. 또 멀리 가서 죽어.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딸에게 주는 사랑이 어떤 거여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 딸은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돼도 좋으니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아직 뭐 꿈이 없는 건가? 스무 살이요. 학교 안 다녀요. 네, 안 해요. 공부도 안 해요. 저는 학교 때 은근히 범생이었나 봐요.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뭐 당연히 취직하고 뭐 시집가고 약간 이렇게 순서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얘네는 그냥 순서가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학교도 막 일찍 그만두고 우리 딸도 일찍 그만뒀지만 네, 중학교 때 그만뒀어요. 중학교 때? 되게 부지런하고 일찍 일어나고 잘 갔던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 일어나요. 방문을 열어보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 안 가? 이러면은 귀찮아 왜 이래 이러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중2니까 잠시겠지. 그런데 그게 여러 날이 계속 되더니 중3이 올라가더니 엄마 나는 공부해서 성공할 것 같지 않고 나는 학교가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고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나 맨날 잠만 자 엄마. 그냥 집에서 편히 잘래. 그리고 내가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볼게.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걸로 그만뒀는데 쟤네가 20살이 되니까 계속 그냥 나한테 얹혀 살 생각만 하지?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걱정이 돼요. 저도 이제 곧 한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뭔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쟤네가 삶의 의미가 오로지 뽀로로일까? 노는 게 제일 좋아. 딱 그거고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쟤네가 과연 하늘에 준 소명이 뽀로로인가? 그게 좀 이렇게 놔둬도 될까? 난 엄마로서 뭘 해야 될까?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 정말 간절히 상담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진짜. 야,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좀 엄마로서. 심각한 거 아닌가요? 사실 제 딸이 만약에 저렇게 그런다면 저는 진짜 한 소리 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또 하셨겠죠.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널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교를 중3 때 그만두는 순간에도 나는 학교 가봤자 시간 낭비야. 나는 맨날 뒤에서 누워서 자는데 잠이라도 집에서 편하게 자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아보겠어. 이럴 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그 나이 때 엄마 아빠한테 떳떳하게 내 주장을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못하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그런 제나가 멋있었고 믿음직스러웠고 좀 놀고 자다가 뭔가를 찾아가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세월이 한 몇 년 지난 거잖아요. 20살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 이렇게 놔둬도 될까? 그러면 지금 뭐 알바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용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야지 나중에라도 그걸로 밥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걔는 이제 엄마는 나의 경주마야. 달려. 엄마가 올라타서 인생을 살아가겠어. 딱 그렇고 그게 아니고 너가 자기 밥벌이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너의 밥벌이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더 좋고 보람된 인생이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가 왜?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그래서 내가 너 엄마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엄마 죽으면 1초 후에 난 뛰어내려. 죽게 나한테 전화해. 나 바로 줄게. 이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 이거는 뭔가 있겠지, 그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러진 않겠지. 그렇지. 본인도 뭔가 본인만의 그게 딱 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심으로 없어요. 저는 일단 일어나는 시간이 안 정해져 있고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친구들 만나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커피 먹으면서 한 몇 시간 멍 때리고 뭐 하지 하다가 뭐 볼링을 치거나 아니면 자요. 네.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전 지금 제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일단 고민거리도 딱히 없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 하니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2병이 되게 심했어요. 사춘기를 되게 네. 심하게. 그래서 잘 다니다가는 아니고 중2가 딱 되면서부터는 아침에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언제부터 조금 사춘기를 겪기 시작한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대략 좀 초등학교 4학년 됐을 때 저한테 처음으로 아빠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내 아빠는 어디 갔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올 것이 왔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줬거든요. 너도 알지만 엄마가 아픈 거 싫어하잖아. 엄마를 때렸고 엄마는 견딜 수가 없었고 폭언과 폭행이 계속됐다. 그래서 더 살다가는 나중에 쟤나 너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았잖아 하고 늙어서 너 원망을 할 것 같았다고. 그래서 그냥 엄마가 좀 미안해.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었고 이런 폭력, 폭언이 난무하는 집안에서 너를 키우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혼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그렇구나. 엄마를 그렇게 아프게 했다면 나도 그건 싫어.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상당히 표면적인 이유죠. 실제 제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약간 관점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눈물도 글썽이면서 엄마 나는 우리 집이 되게 못 살아도 좋고 쬐끔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은데 단 한 번만이라도 다른 집 애들처럼 엄마 아빠와 같이 저녁 먹고 된장찌개 끓이면서 제나야 같이 밥 먹자 그래갖고 엄마 아빠랑 도란도란 밥 먹는 그런 가정은 어떤 걸까 딱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엄마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빈자리에 대한 슬픔이 있나 이런 생각했어요. 얘는 아빠를 생각하면 빈자리구나. 그냥 제나를 무의도식하고 엄마 그냥 등에 엎여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한테 돈 뒷바라지만 해달라는 아이로 본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제나를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냥 굉장히 얘가 사실은 페인이 있는 것 같아요. 페인. 굉장히 고통이 있고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럼 이제 저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아이가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는데요. 물론 싱글 맘이 돼서 이혼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초등학생인 어린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집이랑. 그럼 이제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왜 우리는 아빠가 없어? 대체 우리 아빠는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매우 솔직하게 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A 입장에서 볼까요? 세상에 나의 친부는 엄마를 때리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 태생에 대해서 굉장히 애들이 괴로워요. 이거를 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알았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나의 부모가 이런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더니 엄마의 반응이 특이해. 와. 너무 특이한 거야. 아니, 뭘 잘못하셨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특이해요. 제가 왜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다른 엄마들은 그렇게 반응 안 할 테니까. 엄마한테 엄마 학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을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을까. 그리고 분명히 이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학교 거부증의 하나이거든요. 학교 거절증, 학교 거부증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현상일 뿐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 문제의 깊이는 깊은 문제예요. 가벼운 문제가 아닌데 엄마는 매우 가볍게 대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애가 느끼기에 나에 대해서 걱정을 하긴 하는 거야, 내지는. 내가 우리 엄마의 인생에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더 나아가서는 우주에 아주 주변인 같은 느낌. 그냥 우주에 한 점 같은 거야. 나라는 인간이 이 세상의 먼지처럼 점도 아니네. 그냥 보이지도 않는 점 같은 존재네. 혹시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동기부여가 안 될 거예요. 물론 엄마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했던. 아까 들어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한테 뭘 제대로 의견을 말해본 적도 없고 부모님이 그거를 받아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또박또박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제나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똑같죠. 네, 네.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거를 또 받아주는 것이 일종의 아이를 존중해 주는 거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한테, 엄마한테 뭔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할 때 이거를 툭 던질 때는 아이 표현의 태도와는 무관하게 그 깊이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깊은 문제였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막 무겁게는 아니지만 진중하게, 깊게 한참 얘기하고 아이랑 두런두런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쫙 따라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그냥 엄마는 멋있어서 한 행동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온 마음을 다하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특이해. 우리 집은 특이한 집인 거예요.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나도 그냥 가난해도 좋고 잘 못 살아도 좋은데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이 맞아. 그 얘기도 했어요. 평범했으면 네, 좋겠어. 그 얘기도 했어요. 네, 그게 아빠가 그리워 이거보다는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어 이런 뜻일 거예요. 어떡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제나의 아주 깊은 속마음을 조금 인터뷰해 갖고 왔어요. 네, 준비된 거를 보겠습니다. 그냥 너무 사적인 얘기를 좀 라이브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 제가 엄마랑 단둘이 있을 때 이성 얘기 이런 거를 하면은 저는 이제 방에서 문을 닫고 있거든요. 엄마가 라이브를 하시면. 그래서 친구랑 전화를 하고 있다가 뭔가 되게 익숙한 스토리가 들려요. 제가 막 얘기했던 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랑 둘이 간직하고 싶은 비밀인 건데 다른 분들한테 말하는 거, 공개적으로. 약간 그건 사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까발려지는 느낌? 저는 제 친구가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저는 그 어머니 얼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친구한테 엄마를 소개시켜준 적도 없는데 다 알고 있는 그런 게 싫었어요. 그냥 약간 좀 제 친구는 저도 모르는 엄마 비키니 사진을 받고 약간 이런 게 너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싫었어요. 뭐 엄마가 저러니까 딸이 저렇지 뭐 약간 이런 게 그게 제일 싫었어요. 저는 진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일단 기억 자체가 없으니까 얼굴 제대로 뵌 적도 없고 대화를 만나서 뭐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엄마는 약간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뭐 궁금해? 뭐 한번 만나보고 싶어? 막 이러세요. 진짜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DM을 보여드렸어요. 맞다, 나 DM 왔었다? 이렇게 하고 보여드렸어요. 그냥 뭐 잘 지내나 궁금하다. 너 잘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툰 거, 뭐 이런 거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빠 없는 셈 살 테니까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보냈어요. 자기도 딸 없는 셈 하겠다고. 알겠어요. 잘 지내세요. 이러고 끝이었어요. 약간 좀 감정이 격양되시면은 살짝 막말하시는 거였는데 그냥 막 넌 너네 아빠랑 똑같아 막 이런 얘기 같은 거. 아니 아빠 그렇게 싫어하면서 나랑 똑같다고? 이렇게 상처까지는 아닌데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우리 재나영이 뭐 굉장히 좀 덤덤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상처는 꽤 깊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꽤 깊은 건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덤덤하게 얘기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지만 애를 쓰는 거지 상처가 얕다라고는 전혀 안 느껴지는데. 맨날 듣던 얘기니까 좀 슬프지 그랬는데. 저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아빠한테 온 DM 보여줘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은 역시 날 사랑하는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SNS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쟤네가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러면 알았어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이러는데요. 라이브 방송하다가. 근데 이렇게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엄마하고 제나하고 되게 가까워요. 네.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친구 같은 찐친이죠. 네. 친구 같은 엄마와 딸. 네. 그런데 엄마는 엄마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거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엄마는 엄마의 위치에서 줘야 하는 사랑이 있어요. 제나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 같은 엄마 말고 엄마 같은 엄마가 되려면 제가 지금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SNS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 같은 엄마 되려면? 네. 어머나. 근데 이거는요. 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뼈골 때리는 조언을 해드리는 건데요. 네네네. 존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를. 엄마가 네. SNS로 소통하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와 유일한 딸인 자기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SNS는 애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어른 입장에서는 그게 사업적인 면도 있지만 애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가 필요한데 이 엄마는 불특정 다수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냥 애가 느끼기에는 자기도 수많은 불특정 다수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위치에서 해줘야 되는 사랑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래요. 엄마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좀 들어볼까요? 엄마요? 네. 엄마 얘기하면 울 것 같은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엄마에 대한 기억은요. 진짜 좋은 기억만 하고 싶은데 엄마 품에 따뜻하게 안겨본 적도 없고 어렸을 때 사진 찍어보면은 저는 여기 앉아있고 남동생은 저기 앉아있고 엄마는 거기 가서 붙어서 이렇게 사진 찍어요. 늘 네. 남동생만 이뻐하고. 남아 선호 사상이 좀 있으셨나요, 어머니가? 좀이 아니고 그냥 엄마 이꼬르 남아 선호. 네. 저를 낳고 그렇게 구박받았대요, 할머니한테. 딸 낳았다고. 딸 낳았다고. 남동생 태어나고서 엄마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걔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오죽하면 저는 지방에 있다가 학교를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친척집에 맡겨졌거든요.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내려가서 보면은 남동생은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하얀 스프를 막 주는 거예요. 고등학생한테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생이 남동생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어머니가 막 엄마 나는 서울에 혼자 떨어져서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 밥값도 없어서 맨날 친구들한테 얻어먹고 이러는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를 버스 터미널에 내려주는 그 순간까지 엄마 나는 돈 좀 달라고 나도 달라고 막 그럼 엄마가 정말 이러면서 10,000원짜리를 던져요. 그러면 차 바닥에 10,000원짜리가 한 7개 하면은 바닥에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그런 거밖에 없어요. 제일 아픈 기억. 내가 이상한 인간인가 봐. 그리고 막 이혼했을 때도 이혼하고 뭐 쟤는 아빠가 가정법원 통해서 막 뭐 한 달에 한 번 면접권을 보고 막 이런 게 날라왔을 때 그때 어린 나이니까 막 32살 땐가 이러니까 이렇게 법원에서 뭐 날라오면 무섭잖아요. 어떡하지? 그럴 때 엄마한테서 엄마 이런 게 날라왔는데 막 읽어줬어. 제 날을 한 번에 한다보고 뭐 그런데 어떡하지 엄마? 그러니까 너는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하니? 너 정말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애야. 너는 외국 가서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죽었으면 좋겠어. 한국에서 죽으면 엄마 아빠 그 명예에 누가 되니까 소리 소문 없이 아무 소문 안 들려 좀 빨리 가서 죽어.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딸에게 주는 사랑이 어떤 거여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 굉장히. 처음에 그냥 제가 고객님 얘기 들었을 때 계속 쿨한 엄마요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났어요. 쿨한 엄마가 아니고 쿨하다 못해 춥다고 느껴질 정도로. 사람이 다 온도가 달라서 내가 쿨하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되게 추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정말 에어컨 바라는 것도.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본인 자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너무 죄송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요, 이게? 이게 참 처음에 제나 양만 얘기 들었을 때는 그 제나 양 걱정만 됐다가. 아이고. 또 이수정 씨 얘기 듣다가는 또 엄마가 좀 남다른 것 같다. 여기 또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님이 또 너무 딸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엄마가 어떻게 하면 자식을 편안하게 부드럽게 대하고 자식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엄마로서의 사랑을 경험한 바가 없는 거예요. 네네.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친구 같은 것만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수진이라는 엄마가 선택한 거는 친구 같은 엄마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편하니까. 네. 그나마도 제 나이 외할머니는 냉정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런 엄마는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따뜻하게는 대하는데 친구인 거예요. 친구 같은 엄마도 아니고 그냥 친구.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지만 엄마의 위치에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마음을 속일 필요는 없는데요.
말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로서는 가려야 될 말도 있는 거거든요. 어머, 초등학교 4학년 때 다 얘기했나요? 그렇죠. 아이의 나이를 고려해서 잘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게 나이에 맞게 잘 해주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굉장히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제나가 엄마를 존경하게 되는 거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엄마가 무슨 돈이 많고 직책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부모로서 나를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나를 가장 아끼는, 나의 앞날을 가장 사랑하면서 의논해주는 그런 엄마로서 존경해야 될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밥은 먹었어? 네. 성인이니까 네. 선생님이 조금 편하게 말을 해도 되는지를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요. 괜찮아? 네. 편하게 말해도? 네. 그래. 고마워. 선생님이 엄마랑 네. 꽤 긴 이야기를 나눴어. 근데 엄마가 걱정이 좀 많으시더라. 저에 대한 걱정. 알고 있었어? 네. 엄마가 뭘 걱정하신다고 제나는 알고 있어? 그냥 제가 뭐 하려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마음은 편해? 아니 좀 약간 뭔가 괜히 미안한 그런 건 좀 느꼈어요. 진짜 고민을 엄마하고 의논해? 저는 좀 이렇게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좀 걱정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근데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될까 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하면 되지 이렇게 저희 엄마는 좀 추진력도 좀 있으시고 실행력도 있으시고 모든 일을 할 때 그래서 성향이 다르구나 엄마랑 이러고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는 이걸 좀 하고 싶은데 네. 못 해낼까 봐 좀 걱정이 돼서 못 하겠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선생님이 엄마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네가 그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은 네 마음속에서 잘하고 싶은 거지. 잘 못 해낼까 봐 걱정도 되는 거야. 근데 네 나이는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는 나이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네 나이는 그저 시도해보면서 잘 못해도 그것 자체가 큰 배움이야. 못해보는 걸 통해서도 배운단다. 배운다고 생각하고 경험해보는 거야.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면 제나 마음은 어땠을까? 따뜻해졌을 것 같아요. 뭘 거창하게 잘하거나 그럴듯하게 해낼 필요는 없어. 근데 선생님은 네가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처럼 지내는 거는 몸은 편한데 네. 마음은 언제나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 네. 그렇다면 제나가 조금 더 마음 편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돼도 네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네 마음을 좀 편안하게 안정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네가 너 자신을 돕도록
그거는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좀 조바심 들었는데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